구속 과정, 구속 연행 연행되고 나서는 뭐 이제 어쨌든 관악서 가서 경찰들은 나더러 이제 살살 놀리는 분위기로 뭐 너는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왜 네가 여기 끼었냐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네가 내년에 했으면 뭐 더 크게 하지 않았겠냐는 등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고 당시 기억나는 일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일은 경찰 중에 한 친구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나한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. 근데 내가 그 도서관 창틀에 매달려서 이렇게 바깥에 대고 메가폰으로 얘기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. 그거 보면서 약간 혼자서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 사진이 지금 없겠죠, 당연히. 지금 없을 수밖에 없죠. 그거야. 자기네들이 뭐 그거는 꼭 증거로 채택돼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. 우리 아버지가 아마 구속된 지 한 이제 경찰서에 들어간 지 한 2, 3일쯤 지났을 때 오셨었어요. 오셔갖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딱 나한테 가까이 오시더니 이제 나 이제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. 뺨따기를 한테 팍 때리시고 딱 돌아서시면서 나 이제 너 보러 안 간다. 연애고 뭐고 뭐 하는데 이제 다시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나가셨어요. 그 두 개가 이제 그게 굉장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 참 잊어먹기 어려운 일이죠. 안 오셨어요? 한참 있다 오셨죠. 결과적으로는 뭐 아마 구속되고 거의 한 1년쯤 가까이 돼서나 오셨을 거예요. 그 당시는 뭐 구속된 다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면회가 안 됐거든요.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가 됐고 가족 이외에는 안 되고 이제 어머니하고 당시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어머니가 할머니가 매주 오셨고 아버님은 이제 한참 있다가 오셨었죠. 뭐 수사 과정에 이렇게 구타나 뭐 별로 구타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. 그때는 뭐 협박하고 겁주는 건 있지만 뭐 우리가 완전히 예를 드러난 들자면 사건이 그렇죠. 뭐 숨길 일이 없는 거 아니야. 오히려 뭐 얘기하라 그러면 뭘 더 얘기할까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. 상황에서 뭐 데모했다는 거 이외에 나머지 얘기가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. 물론 뭐 조사 받는 과정에서 뭐 복잡한 건 있었겠죠. 그러니까 뭐 친구 관계라든지 뭐 그 이전에 서클에 관해서 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었죠. 그건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갔던 것 같아요.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뭐 그거를 통해서 무슨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냥 칸 채우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고요. 이미 뭐 서울대의 족보랄까요? 이런 운동법을 기고를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터진 사건이었으니까 경찰로서 이렇게 더 해봤자 나올 것도 없다.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 다른 거 아니에요. 우리 조사하는 친구들은 조사계고 그런 거 챙겨야 될 친구들은 정보과고 임무가 다르니까 얘네들이야 뭐 구속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요건 만들면 되는 거니까 가끔씩 이제 정보과 애들이 와서 이제 그런 한두 마디씩 하고 그러고 가긴 했었죠. 한두 마리는 형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넌 3학년인데 뭐 벌써 데모했냐 뭐 이런 얘기부터 괜히 한번 찔러보는 찝쩍거리고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는 재판 과정은 재판은 그 당시 재판을 완전히 그랬죠. 이제 우리가 그 기억이 있잖아요. 선배들이 재판 받을 때 이범영 선배, 범영형뿐만 아니고 이제 그 뒤에 뭐 춘승이 형, 뭐 세원명 이쪽 팀 다 1심 재판은 1학기 때 진행이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또 재판이 됐었어요. 1심 재판 방청석에 이제 저 별로 빠지지 않고 잘 갔었는데 이제 그때 다 학습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. 그 룰대로 가는 거죠. 어떻게 하셨어요? 그러니까 뭐 검사가 뭐라고 질문 한마디 하면 이쪽에 주장 열심히 한다고 뭐 검사가 한 2, 30초 얘기하면 이쪽은 4, 5분씩 떠들고 돌아가면서 검사가 뭐라 그러면 뭐
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유신헌법이고 뭐 긴급조치가 얼마나 부당한 짓이냐 뭐 이런 소리 하고 판사 가르친다 그러니까 검사 가르치려고 나섰고 판사 가르치는 것처럼 주장하고 뭐 그러고 했었죠 뭐. 사실 우리가 재판받은 인원이 8명인가 10명쯤 됐던 거예요. 12명이 재판 같이 받았죠. 11명. 11명. 저기 저 김경택 권형택 선배님은 이제 수배해 주죠. 한태경은 안 잡혀왔으니까 11명쯤이 되니까 이게 이제 분위기가 갈리는 거죠. 그러니까 데모 주동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고 주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입장이 좀 이제 애매한 거죠. 어쨌든 석방이 뭐 구속이 된 거 자체가 좀 문제였으니까. 그러니까 1심에서 석방되기 위해서 뭐 조금씩 이제 몸조심하고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고 주동한 사람들의 분위기는 뭐 누가 더 잘 떠지나 뭐 이런 정도의 개념 상황이었죠. 막 재판 한번 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가고 그런 뭐 뒤에서 느낌으로 하여간 그 당시 그 받았던 느낌이 부모들은 막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고. 좀 검사가 좀 열받아하고 뭐 검찰을 조사 때는 검사하고도 맨날 싸우는 거죠.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구타당했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. 개인적으로 그냥 뭐 협박하고 겁주고 뭐 이런 정도였죠. 검사하고도 어차피 말싸움하고 뭐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런 식의 분위기였고 그 당시 결국은 뭐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경택이 형이 이제 자기 진술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다른 선배들 한 5명쯤 얘기하고 나면 이제 내기하고 사실 앞에서 이미 다 이제 같은 얘기 한참 신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해봐야 뭐 비슷하지만 어쨌든 하게 되고 그 당시 그게 1심 재판이었던가 2심 재판이었던가 잘 모르겠는데 1심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. 김부겸이 이제 그 분위기를 한번 잘 만들었죠. 김부겸이 마지막 최후 진술 때 딴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고 뭐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러고 이제 얘기하고 너네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겸이가 그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를 딱 외워갖고 그 당시는 아무것도 뭐 필기구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. 굉장히 엄격했거든요. 다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. 그걸 머릿속에 외워갖고 와서 그 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 하면서 완전히 재판정을 다 그냥 울음바다로 만들어냈죠. 그게 이제 우리 재판에서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이벤트에